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첫 번째 시간입니다. 김광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또 제가 소개할 게 참 많은 사람이잖아요. 필리버스터 1호. 지금은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서 지역위원장도 못하고 있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설 편집장 정주식입니다. 뭐 이렇게 구구절절해 오프닝이. 난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도요. 일반인인 줄 알았는데. 직설은 사람들이 지금도 직설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팟캐스트계의 블랙리스트 김광진 이분과 같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게 정말 요즘 이분이 시사를 잘 모른다. 요즘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제대로 된 사람인데. 블랙리스트가 아니죠.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시시각각 바뀌는 시사를 따라가겠냐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TV였죠. TV에 팟캐스트를 하시다가 폭망했죠 뭐. 제가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건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본인이랑 무슨 난 진짜가 나타났다 김광진 나온지도 몰랐어. 이렇게 시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 팟캐스트의 이 검은 손 김광진과 과연 팟캐스트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분만 보고 왔어요. 근데 이분의 숨은 비화를 알고 나면 그 믿음이 좀 사그라들 것 같긴 한데, 어떤 비화가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아먹은 장본인입니다. 김광진의 톡쇼의 담당 PD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 이번에 김광진 의원을 확실하게 살려주고자 파이팅!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부경 PD입니다. 진행자 말고 한 분이 또 나와 계세요. 이분 앞에만 서면 거룩해집니다. 팟캐스트계 무형문화재 이분이 김수혁 PD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우리가 이분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저희 이제 3인방은 앞으로 매일 아침 이분한테 아침 문자를 보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설날에는 문안 3배도 드리는 걸로 내 준비하세요. 순위가 안 나오면 알겠습니다. 다 이분 탓으로. 책임전가 방송. 인사 한번 해주세요, PD님.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계 무형문화재 김 PD입니다. 야, 스스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실 요즘 워낙 시사 팟캐스트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느낌들을 살릴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많이 해봤는데요. 정비소에 차량들이 입구에서 들어오면 그걸 겉에서 보는 것도 있고 안에서 잘 훑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고쳐주는 거잖아요. 네. 현안 하나하나들을 잘 받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하루만 뉴스를 안 봐도 이슈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스펙타클한 시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시사 정비소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적인 이슈 혹은 고장난 인물들을 저희가 입고시켜서 청취자 여러분께 친절하게 정비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진짜 꼭 고쳐야 된다. 입고가 꼭 필요하다. 이런 사람 언제든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사정없이 뜯어 고쳐서 폐차를 시키던 정비를 하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의견을 주셔도 제가 잘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스스로가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정치인들 있으시면은 네. 예를 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세요.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알려고 한다.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으시거나 하시거든 언제든 상담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정비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동안은 제가 다른 방송국에 나가가지고 출연료를 받으면서 했었는데 여기는 출연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슈 정비는요. 사실 우리가 개별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그주에 벌어진 사안들 하나하나는 다른 팟캐스트들에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최근에 야권의 전체 후보들에 대한 한번 풀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을 다른 팟캐스트는 수준이 좀 안 돼. 대안을 제시하는 너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한번 좀 제시해 주자. 우리 돼야 될 텐데. 나 왜 걱정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 편집장께서 야심차게 아, 준비했습니다. 그럼요, 아, 그럼요. 이것도 제가 준비한 이분은 건가요? 할 수 예. 있어. 이거 지금 할 수 있어. 어려운 건 다 짜왔어요. 안 되면 모든 안 책임은 되면 제가 편집장이 준비한 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비 대상 입고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 순으로 네. 야권의 대권 주자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주자. 문재인. 네. 좋아요. 이 반응. 좋아요. 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박수 칠 거예요. 에이, 거짓말. 어이, 아, 에. 그래요? 이따 네. 안철수 때 박수 소리 알아보겠습니다. 어떨지. 아니 우리 당 사람 말. 그래요. 그 문재인 네. 전 대표 31%의 지지율로 음. 지금 뭐 대세론을 네, 만들어가고 단연 계세요. 대세죠. 네. 이분은 뭐 그 다자 대결에서 31% 그리고 삼 3자 대결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대결에서는 14% 차이로 네. 지금 1위고요. 양자 대결 반기문 대 문재인 대결에서는 17%의 차이로 네. 뭐 압도적인 지금 뭐 선두를 치고 나가고 그쵸. 계세요. 압도적이죠. 네. 네. 문재인 의원의 사실상 대통령이죠 이제. 맞아요. 예. 그런가요? 아 그럼요. 저도 한 표. 저도 거기 내가 얹어 문재인이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네. 알겠어. 이게 나 사람들 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나 문재인은 참 좋은데 문파 때문에 싫다. 여기 있네. 여기 그렇지. 있어. 아, 그 문재인 대통령 지가 대통령 된 줄 네. 알아라는 얘기 발언지가 이게 네. 문재인 본인이 아니야.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지 네. 마세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항상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준비됐다. 보세요. 아니, 진실이죠. 진실인가요? 진실이죠. 네. 일단 재수했잖아요. 네. 물론 뭐 피닉제 뭐 이런 분처럼 네. 사수오수 하는 분도 불사조까지도 있죠. 있죠. 근데 그 준비랑은 좀 다른 네. 것 같고 4년 전에도 제가 그 캠프에 청년 특보실장 뭐 해가지고 선거 치렀었는데 물론 중간에 저는 캠프에서 잘렸어요. 이번 4년 전에. 하여튼 잘리는 거 근데는 잘해. 네, 잘리는 거 잘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 나올 때는 캠프에 직이 없이 끝났는데, 여튼 그때는 네. 본인 스스로도 막 내가 대통령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뭐 정책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했죠, 솔직히. 네. 근데 지금은 본인의 워딩 하나하나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가서 누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어요. 네. 특히나 보면 제가 어쨌든 국방위를 2년 같이 짝꿍으로 있었잖아요. 네. 옆자리에. 또 짝꿍이래. 그럼 바로 옆자리야. 제가 좌 문재인, 우 권은희를 꺾어보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바람만 그럼. 붙여보려고 그렇죠. 그럼. 나는 문재인의 짝꿍이었다. 짝꿍. 짝꿍이었다. 옆자리, 이 발언 옆자리. 꼭 살려주세요. 나는 같은 문재인의 상임위만 있는 게 아니야. 짝꿍이었다. 바로 옆자리. 예. 그래서 항상 궁금하면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문재인이. 이분은 네. 그 말년 병장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역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런데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그 이분 과격한 축구, 뭐 위험한 작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어떤 가만히 용어? 있으면 전역하면 안 돼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승진해야 승진한다. 돼요. 대령에서 그러네, 이제 장군 그러네, 되실 장군. 근데 분이에요. 말년 그러네. 병장에게 네. 최고의 그 영광은 전역이에요. 승진 아니야. 그래? 이분이 비유를 못 안 알아듣. 되는데 전역하면 큰일 나는데. 이분 전역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분 이렇게 네. 과격한 축구, 뭐 위험한 작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네. 그냥 뭐 안전하게 뭐 그 대세론을 쭉 끌고 나가시면 전 뭐 개인적으로 무난히 수성할 거라고 네. 봅니다. 그쵸. 뭐 별다른 정비보다는 그냥 뭐 오신 김에 세차나 한번 하고 가시라고 네, 권하고 맞습니다. 싶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네. 흔들어대도 그냥 대꾸 안 하고 그냥 마위에 가시면 돼요. 네. 근데 여튼 우리가 이제 정비소니까 네. 뭐라도 정비는 좀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네.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은 거니까. 그럼 뭘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문재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네. 하나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호남에서의 비토가 있다. 그렇죠. 라고 그쵸. 하는 것. 뭐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친노 직계들이 다 해먹는다. 네. 그 인해 장막이 너무 네. 크다. 이제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안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노 진골 성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저는 그래도 친노로 치면 육두품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육두품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좀 한 발 가까이 간 사람 입장에서 네. 봤을 때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뭔 줄 알겠어요. 왜 인해 네. 장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것들이 체감하시는, 문제라고 느끼는 것인지 느껴지는데
일단 호남 얘기를 좀 하자면 네. 호남에서 진짜 인기가 없느냐라고 네. 하는 걸 보자면 여론조사 해보면 지금 이 여론조사 갤럽 조사도 나오지만 호남에서 지지율 거의 그렇죠. 1등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네, 국민들의 안철수보다도 여론조사는 더 높게 높지 않아요? 나와요. 맞아. 안철수 1%야 호남에서. 국민의당보다 우리 당의 당 지지율도 엄청 높아요. 네. 근데 호남 비토라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네.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들을 끝까지 하잖아요. 네. 이건 결국 국민의당 효과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호남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라기보다 호남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시도의원들, 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 네. 이런 사람들은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국민의당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그리고 본인이 탈당해 왔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네. 문재인 때문에 내가 나온 네, 거다. 맞아요. 문재인으로 안 된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론 주도층에서는 네. 계속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표로 심판하고 그렇죠. 네. 있는 거죠. 두 번째 인해 장막에 대한 문제는 부자 몸조심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렇게 네. 했는데 이분이 그 행보에 있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일단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분은 당선될 확률이 높으니까 달리 말하면 최대한 말을 아껴야 되는 것도 있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말을 안 해. 음. 이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정책에 대한 약간 어중간한 입장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 보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건데 네. 고스톱 치면 7개의 패가 다 들어야 아. 돼요. 광만 5장 든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야. 그렇죠. 가끔은 버릴 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뭐한 패가 있어야 아. 되는 거거든요. 비유 적절한데요. 네, 근데 그러게 설득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버릴 때 그러네. 저한테 빠져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내 이름을 3번 외치게 되는 네, 방송이 짝꿍. 됩니다. 좀 있으면. 아 예. 자, 그런데 네.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문 대표랑 그래도 좀 가까워. 네. 나 가끔 문 대표랑 한 100명 있는 카톡방이라도 나 문 대표랑 같이 카톡도 해. 이렇게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뭘 때면 광주에 왔다. 네. 뭐 혹은 전주에 왔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난 전주에서 꽤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날 안 불러줘 행사장에. 그럼 서운하지. 혹은 왔는데 어. 야 어제 전주에 그 한옥마을에 문 대표 왔더라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몰라. 몰라 맞아. 어. 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 나를 몰라주네. 결국 지들끼리 다 해먹는 야, 거구만. 나는 네. 그냥 일회성으로 쓰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차기가 가능한 누구에게나 그냥 붙어버려야겠다. 거기 가면 그래도 내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안에서의 모습을 그래 조금 봐보면 현실은 뭐냐? 그 안에 컨트롤 타워가 아직 없어요. 아직도 없으면 이게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어. 캠프를 구성하면 불법입니다. 네, 중앙선관위 그쵸, 맞아요. 구성상 네. 12월 선거니까 8개월 전에 네. 캠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어. 4월 달에. 네. 그리고 당에서는 예비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당 경선 캠프도 만들면 불법이에요.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이걸 지휘할 뭐 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네. 각자 다 애매한 위치예요. 이 고민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정 안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인데 네.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 내가 소외받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음 단계로 가면 지그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차만 하고 가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네. 그래도 최소한 엔진 오일은 갈고 가야 이 그럼 동력을 그 노선 만들어낼 수 정리가 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근데 그게 꼭 네. 무슨 자리를 약속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으로도 네. 혹은 전화 한 번 해주는 것으로도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뛸 수 있는 동력이 네, 되는 그쵸, 건데 그쵸. 그걸 좀 너무 아끼시는 게 아닌가. 조직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건 좀 궤변인 것 같고요. 그 조직이 없다고 이거 못할 일 아니거든요. 이거 뭐 의원님 들어오고 싶으셔서 여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문 대표가 꼭 들어야 되는데 방송을. 그러니까. 예. 캠페인이 좀 그만해. 얼마나 들어가고 싶으면서 들어가시든가.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조직이 없어서가 네. 아니라 이거는 저는 그 인화력 어떤 뭐 용인술 뭐 이런 어떤 주변 관리 그러네요. 능력의 부재가 아닐까 뭐 이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주변 네. 관리에
뭐 어떤 철저한 털어서 먼지 안 난다. 이게 본인의 그렇죠. 강점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 공수표 남발하는 정치인들보다는 문재인식의 이게 뭐 또 그걸 이런 공수표라고 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게 계속 에이, 공수표를 이렇게 공수표라도 바라면 안 돼. 받고 싶은 거야. 아, 넘어가죠. 네. 문재인 이야기 괜히 쓸데없이 길게 해서 맞아. 이분은 꼭 오늘 할 말 다 길게 했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접죠. 오늘 방송 끝났는데 나머지 주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유 그만하시고 다음에 문재인 할까요? 우리는? 후보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분이 걱정이 아니야. 아니야. 연예인 걱정하고 문재인 걱정은 제일 쓸데없는 아니, 제 거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유 아니요. 어, 다음 주자 네. 걱정할 거 많죠. 네. 네, 다음 네. 2등을 지지한 주자는 20% 지지율을 기록한 반기문 총장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분 이야기는 뭐 저희가 다음 코너 정밀 네. 진단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게 이분도 야권 주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여론조사예요? 이분 모르겠어. 새누리당까지 정말 포함한 진짜.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이분을 뭐 뭐야? 굳이 뭐 음. 분류하자면 범범. 야권 어. 아주 크게 정말 좀 그리고 네, 이분은 확장을 하다 진보적 보면. 보수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야권도 그쵸? 됐다가 여기 보수도 됐다가 뭐 아니 일단 하는 거죠. 본인이 새누리당 안 간다고 했으니 음. 뭐 뭐 쳐줄 수도 지켜보죠. 있는 거 아닌가요?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면 갈 수도 어. 있죠. 다음 주자는요? 네, 3위를 기록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분 이번에 12% 지지율을 기록하셨는데요. 이게 같은 여론조사, 네. 지난달 실시된 같은 여론조사에서 18%까지 치고 올라갔던 오. 분이에요. 맞아요. 한 달 사이에 6%가 빠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촛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핫한 수혜를 입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까지 많이 잘 올라왔는데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어. 네. 사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 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뭐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음. 모습들도 그렇고 뭐 두테르트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다 네. 불평등과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억압받고 있는 다수의 군중들 입장에서는 네. 합리적 선택이라기 하기보다는 뭔가 지금 이 시기에 음. 혁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 사람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급진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의 바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치가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네. 싶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네. 시장은 근데 시기마다 장소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잘 네, 캐치하는 맞아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지역에 국한될 때 혹은 어떤 네. 단순한 사안에 국한될 때는 괜찮아요. 음. 근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걸쳐 있고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가서는 좀 이런 얘기들을 강하게 하다가 또 여기 가서는 조금 유한 얘기들로 네. 하게 되고 인터뷰도 뭐 조선일보에 할 때와 한겨레 할 때의 입장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장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안정화에 대한 고민들이 생길 네.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열광한 건 이재명스러움이에요. 맞아요. 예. 네. 아, 진짜 1%, 2%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이 대선 주자로서 18%, 거의 20% 가까이까지 치고 올라온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정책, 공약,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정치 스타일. 그렇죠. 이게 이것에 대한 거의 혁신성. 처음이었죠. 최초죠. 이것에 있는 네. 것인데 어느 순간에 이재명이 네. 그냥 기존의 정치인들처럼 네. 이리주자를 때리는 반문 정치인 이로 변심하는 순간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은 네. 아주 시원시원한 고성능의 엔진을 갖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 엔진 소리만으로도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런 네. 매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스포츠카. 근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질 못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야. 네. 그리고 또 아주 평탄한 길도 덜컹덜컹 가면서 가는 네. 뭐 이런 아주 확실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실제 안정감에선 스포츠카가 이 도로에서 막 지그재그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엔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악셀레이터가 좋아서가 아니라 브레이크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제동력이 없는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 게다가 쇼바도 나갔어. 너무 불편해. 쇼바가 뭐예요? 이게 고품격 시사 토크쇼인데. 쇼바 모르십니까? 쇼바? 쇼바가 몰라서 그러시는 일본어잖아, 그거. 쇼바가 몰라서 표준 그러는 거야. 아닌가요? 아, 진짜. 이 이거는 수준 뭐- 낮은 분들과 그러면 장부경 PD가 뭐 타차 진짜 뭐 이런- 제가 네. 두 예. 분을 제가 다 제가 붙여 대신 나가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걸로. 네. 고품격 시사 토크쇼인데 예.
그렇죠. 네. 그 대선 주자는 네. 아무리 그 특출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대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분의 고민은 사이다 네. 플러스 알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튜닝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튜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냐? 네. 위급한 순간에 어,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에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탑승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쇼바 쇼바. 아니면 뭐 서스펜션 뭐 이런 쪽을 좀 손을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러잖아요. 어. 근데 이재명 시장이 지금 이 또 시기까지 올라오는 본인 것은 워딩 하나 뽑았어. 오늘 아, 방송 너무 살렸어. 뻔한 방송인데. 예. 어록 욕심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어른 욕심 너무 많아. 지금까지 온 어. 것은 혼자의 힘으로 올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함께 네. 가는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지금 점점 주의를 잃는 것이 아닌가. 음. 이걸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스포츠카로 잘 오셨는데 뭐 여력이 되시면 좀 버스로 하나 좀 바꾸시든지 뭐 이렇게 네. 같이 태워갈 수 있는 음.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통치자로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네. 어필하는 것이 이분의 뭐 과제라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기회를 잘만 넘긴다면 우리 근데 다시 편집장님이 성장할 수 있을 것 뭔가 같아요. 유머러스와 재미를 살려줄 거라고 우리가 섭외했는데 나보다 재미없어. 그러니까 아주 FM적인 뭔가 그 기대가 자, 진행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자. 주자는 안철수 의원이에요. 네. 그래도 아직 높네요. 높은가요? 높네. 진짜. 이 조사에서 유독 좀 높게 나오긴 했어. 이게 7%의 지지율로 4위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4위권부터는 뭐 군소주자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이분 처지가 참 짠합니다. 이분 네. 4년 전에 대통령 될 뻔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이분의 그 처지가 이렇게 될 줄 이렇게까지. 어떻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왜 그- 본인 스스로도 뭐 네. 지금의 처지를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비슷해요. 네. 본인의 원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음.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새정치라고 그쵸. 하는 것. 물론 근데 안철수의 새정치가 뭔지 박근혜 창조경제가 뭔지 정확한 실체를 몰라. 이걸 아무도 몰라. 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 결국은 끝까지 살려내지 못했던 거죠. 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재명 시장과 비슷하게 혼자 가는 길로서는 그 단계까지는 왔었는데 네. 그 순간이 넘어가고서는 같이 가는 힘이 필요했는데 네. 그 같이 가는 손을 잘못 잡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당으로 함께 나가셨던 소위 말하는 그 호남 조직표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과 손을 잡은 건데 네. 그때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있었죠. 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이 호남 정치인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적이 네, 되는 적이 거예요. 되는 거죠. 그리고 별로 의미 있는 대상자가 음. 못 돼버린 거죠. 네.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다 뭔가를 한 거라고 생각했겠는데 네. 실제로 사실 뭐 우리 당에서도 싸웠던 것은 박지원의 힘이었겠죠. 맞아요. 네. 이분들 전두환하고도 맞짱 뜨고 싸웠던 동교동계 사람들인데 지원의 내공은 예 네. 이번에 또 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그럼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당으로 손학규도 영입해 올 수 있고 네. 반기문도 영입해 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더 휘둘리지 않을까? 안철수가 진짜? 우리 당의 유일 네. 후보가 아니다. 그냥 아예 이제 네, 노골화하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자기가 밀었던 사람을 네. 당선되지 않는 네. 일들이 심지어는 자기 지지 세력으로 탈당한 사람들조차 그 숫자도 안 되는 정도로 네. 뭐 되는 상황이 초래된 건데 필요하다면 뭐 이게 회생이 가능하려면 정말 다시 한번 안철수의 새정치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 불신에 편승한 네. 정치 혐오에 기생하는 그런 정치 말고 네. 이제는 진짜 정치의 모습들. 네. 내가 경험해 보니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반성할 건 이런 것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보고 싶다라고 네. 하는 하나의 아젠다를 만들어낸다면 가능성이 네.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운 분이지 않겠냐 판단합니다. 근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뭐 호남에 좀 더 집중하고 당에 뭐 자강론을 내세우고 이런 걸 보면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기도 해요. 자강론이 네. 아니고 네. 그냥 나로 해주라에 대한 외침이죠. 자강이 아니지. 다른 사람의 기웃거리 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경쟁하면 내가 질 것 같아. 이거지. 그렇죠.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속마음을 거죠. 읽어보자고요. 네, 저는 네. 전에 글로도 한번 썼지만 네. 안철수 의원이 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하루빨리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라.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뭐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바 아니고 여기서 알바 더 망해요. 했으면 좋겠어. 어디로 가야 돼? 이분 어디로 가야 돼? 그거는 다시 아이 내가 알 격계로 바 가야 돼? 의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할 건 많다. 회사도 있고. 동력은 뭐 좋네. 자기 갈 길은 뭐 네. 본인이 찾아서 네. 국회의원 하면서 그 가시길 주식도 바라면서. 끝까지 안 팔았는데. 그 이분은 정치가로서 네. 기본 사양이 너무 딸려요. 아,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로서 그 두 분 생각하실 때 이분이 네. 정치가로서 가진 장점. 재선 매력이 국회의원 뭐가 있- 하잖아요. 재선 국회의원. 당대표도 했고. 이게 초선 어. 이게 재선에 지금 한이 맺혔어. 그거 아, 말고 정치인으로 살 수 뭐가 있는 거 있어요? 다 했죠. 끈기? 그거 하나 내가 지금까지 그거 온- 하나 근성 그거 하나 근성? 높이 평가한다. 어. 네. 근데 이분은 네. 그러니까 뭐 정치가로서의 기본적인 그 소양 갖춰야 할 소양들, 네. 뭐 정무 능력이라든지 갈등 조정 능력, 또 어떤 철학, 학습 능력, 뭐 정의감, 공감 네. 능력,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발언 막 하셔도 됩니까? 네, 막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미 어떻게- 안철수 의원에게 이제 저주를 내일이 내렸기 없나? 때문에. 이제 이분은 현직장님 내일 없나? 아니 저도 없지만 이분도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만 뭐라 사는 그러냐면 남자야? 어. 안철수 이분은 정말 내일이 없어요. 네.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문재인을 내가 이길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 오. 물론 저는 이분의 뭐 답답한 심경이나 처지가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아, 근데 왜냐면 꼽아보면 100가지는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의사니까 더 잘할 수도 그러네. 있고, 내가 재산도 더 많으니까 할 수 많으니까. 있고, 내가 뭐. 그게 뭐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선거는 짧고 인생은 길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영혼 나왔네. 다급하다고 이렇게 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면 이거 박제돼서 네. 선거 때마다 돌아다녀요. 이거 이분 다음 얼마나 선거 때도 참겁니까? 돌아다닐 만한 선거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정권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분이 출마하시지 않는다 그래도 이거 뭐 정치인 흑역사 발언 그 문재인이 지금 뭐 대세라고 흑역사 보잖아요. 얘기하니까 그나마 그 장지진다는 분은 요즘 뭐하고 아. 사시는지 모르겠네. 그분 그분 한번 모시죠. 이분 좀 찾아주세요. 이분 꼭 우리 들어와야 지역구 돼. 의원인데 어디 간지 맞아, 모르겠어. 이분 지역 아, 행사에 안 나와, 같은 이 춘천 사람이. 시민이신데. 지역 행사에 안 나와, 지역구 이정현 의원이. 전 대표 한번 모시죠. 아유, 맞아요. 전화번호가 없네요.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손이라도 좀 저희 나중에 잡아보고 한번 싶네. 잡아보고. 근데 네. 그 안철수 대표가 여러 네. 가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예, 보면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음.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음. 성공하려면 정치로 성공하려면 결국은 정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네. 정치를 이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예. 처음에는 정치를 혐오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안희정 지사처럼 음. 정당 정치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네. 사랑을 하면 지금 당장은 인기를 네. 못 얻어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빛을 볼 수 있거든요. 혹은 네. 박지원 대표처럼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그 둘을 다 못하면 음. 그래서 정치 혐오라고 하는 것에 기생하면 네. 결국은 어느 단계에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런 분 한 분 보이지 않아요? 최근에 귀국하신 분? 아, 그분 이야기는 그럼- 2부에서 아,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예. 이분은 네. 이분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거 정비 어떻게 하죠? 이분? 예. 근데 이분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이렇게 있어요? 뭐 사양이 딸리는데 끝나질 않아. 네. 이분. 저는 이렇게 사실 길게 얘기해야 됩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이거? 필리버스터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지금 안철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저 문재인 대표보다 8시간 기간이 가능합니다. 길어지면 안 돼. 빨리 시간 조정 잘해주세요. 아니 이분은 이렇게 빨리 그 한마디로 사양이 정리해주세요. 딸리는데 지지율에 맞춰서 아이, 좋아하세요. 지지율에 맞춰서 저분 어? 이분 아직 반성이 안 됐어. 지지율에 큰일 났어요. 맞춰서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원하게 폐차하세요. 아, 저는 네, 뭐 알겠습니다. 답이 없다고 보고요. 네. 다음 다음 주자는요? 주자는 지지율 6%로 5위권에 안착한 안희정 지사입니다. 이분은 야, 진짜 말이 무난한다. 4위 안철수 얘기할 때는 이제부터는 사실상 군소 후보죠라고 하는데 5위인데 이제 안착했다 이렇게 딱 표현해 주네. 이게 야, 진짜 노골적으로 너무 들어가는 거 노골적인 아니에요? 줄석이다 저거. 치고 올라가는 후보 어?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 야, 계실 거야? 차기를 보겠다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안희정 이사인데 너무 프레시해. 저는 이분을 막 그래요. 이분 이분은 어때요? 네. 다른 좀 군소- 지나면 사실상 이거는 맞아. 다음 대통령이죠.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야. 6% 자기 나오면. 미래를 보는 거야? 하루 사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좀. 네. 이분은 안희정 캠프에서 직설에 들어보세요. 광고 좀 보겠다. 보세요. 아니 저분 좀 네. 예. 아무튼 이분은 다른 군소주자들의 전략과 명확히 구별되는 이분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선 네. 레이스 그래서 이분도 군소주자예요? 합류한 이후에 네. 뭘 하셨냐? 그 말은 안 해. 결국 안 해. 합리한 이후에? 네. 손학규 저격했죠. 그쵸. 은퇴해라. 음, 이재명 저격했습니다. 음, 반문연대 때려쳐라. 음.
반기문도 저격했어요. 네. 당신 지도자 자격 없다. 스나이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그 야권, 범야권 전체 진영에서 볼 때 네. 어떤 그 개인 지지율 6% 이상의 분명한 효용이 있어요. 네. 안희정 지지자가 만든 영상 중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충청도가 반기문을 키웠으나 안희정은 충청도를 키웠다. 이거 반기문 입장에서 굉장히 네. 지금 비수같이 꽂히는 그쵸, 말이거든요. 그쵸. 이번 제대로 여론조사 저격했네요. 그렇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 반기문 총장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그 충청권의 지지율을 보면 네. 반기문 총장이 1위예요. 39%의 네, 지지율을 네. 기록했는데 음. 문재인 대표가 27% 지지율로 2위입니다.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12% 지지율로 3위예요. 문재인 더하기 안희정 하면 이 반기문의 초롱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쵸, 야권이. 이건 네. 참 네. 그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선 네. 정말 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네, 뭐 그런 네, 좀 네. 보석 같은 존재다. 네. 뭐 이렇게 충남의 아이돌이죠. 그렇죠. 예. 정확히 자신의 역할과 이 대선에서 해야 할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포지션을 가장 잘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을 또 그래도 우리가 조금 그 손은 정비해 보고 드리면, 봐야죠. 예, 그쵸? 정비해 드리면 네. 이분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라 그러니까 화보만 찍고 다녀. 멋있어. 예, 멋있어. 근데. 멋있어. 어쩔 근데 수가 없어. 그게 장점인데 네. 문제는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예, 실제로 사실 다른 주자에 비하면 진짜 외모적인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지적 맞아요? 그냥 같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외모적 경쟁? 강점이 있는데 사실 안희정에 대한 홍보물이 어. 그냥 스틸 사진으로 나오는 거 자기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네.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예로 들었던 충청도가 키우고 충남을 키우고 뭐 이것도 네. 지지자가 그냥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도 홍보를 안 하니까. 네. 네, 근데 이분도 도지사를 재선이나 했고 정치 경력이 그래도 나이에 비하면 꽤 긴 사람인데 그쵸, 그리고 맞아요. 대선 주자로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음. 치고는 너무 이 같이 가는 그룹이 없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걸 살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아이템인데 네. 그 홍보력에 있어서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LG 네. 홍보실? 아. 네. 의원님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자꾸 그 이제 막 자꾸 외모 얘기해 항상. 네. 외모 얘기하고 자꾸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강조하고. 분이 어. 지난번 본인 막 패배. 홍보해달라고. 네. 대선 주자 중에 현재 유일하게 식스팩이 있는 주자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보셨나요? 계시죠? 보셨나요? 본인이 어.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걸 못 봤네요. 그 남자도 정말 그러니까. 심쿵하게 만드는 어. 그런 마력이 있어 이분은. 음. 네.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요? 그럼. 뭐, 이분은 뭐 아주 하면 매끈하게 잘 빠진 세차예요. 네, 네. 그런데 성능이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시험 주행만 정책이나 했구나. 그렇죠. 연습실에서. 그렇죠. 예. 그런 게 나온 게 시험 없죠. 주행을 또 네.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뭐 그걸 타보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안희정 어때라고 물으면 사람들 안희정 근데 좋지. 충청도 지사를 6년 했으니까 그 시험 주행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책적인 평가는 되게 좋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남도 내에서도 되게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뭐 잘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대선 출마, 사실상 출마죠. 선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거 뚜렷한 그런 그러니까 나온 이재명 건 없는 것 시장은 같아요. 호불호가 있지만 어쨌든 뭐 명확하게 성남시의 제시하죠. 정책들이 딱딱딱 네. 정해지잖아요. 네. 3대 무상 공약 뭐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충남은 여론 평가로 보면 네. 도지사 평가 계속 1위를 하고 1위예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1위인지는 잘 모르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도저- 이것도 다 LG 홍보실의 문제야. 그 LG 협찬 필요합니다. 그 네. 도정 수행 능력과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네. 소양 이것에 어떤 직접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뭐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분의 방금 말씀하신 그 불안감은 네.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큰 틀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 같은 걸 말씀하실 때는 아주 뭐 현란하고 멋진 그쵸, 그런 그게, 모습을 뭐 거의 뭐 신성급의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하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뭐 그래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뭐 잘 빠진 세차지만 음. 아직 뭐 성능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같은 맥락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뭐 뭐 하면 저희가 될까요? 뭐 지금 단계에서 정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나가셔서 모의주행 한 맞아. 3바퀴 돌고 오시면 좀 더 돌고 오시면 네. 거기서 결함이 나오면 결국은 다시 들어오는 걸로. 차기 주자라는 거네.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결국은 차기 주자라는. 결국 또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에 안타깝네요. 네. 안희정 지사님. 예. 저는 그래도 그 다른 주자들이 이 안희정 지사의 스탠스를 한번 보고 자신들의 전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안희정은 차기가 있다는 차기가 느낌인데 있다. 이건 꼭 네.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70 몇 살 되신 분도 출마하니까 60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안희정 지사는 딱 차이가 느껴지는 다른 분들은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 같은 특히 이분 이번 여론조사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네. 명확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흔들기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 문재인을 까던 주자들은 전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이재명, 손학규, 박원순, 안철수 다 떨어졌는데 안희정만 올랐어요. 네. 이건 뭘 말해줄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주자들이 안희정 지사의 이 스탠스를 좀 눈여겨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고 네.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자체 점검을 해보시길 네,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안희정처럼 해가지고 조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위를 넘어서는 게 목표잖아요. 일단 안정적인 2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2등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이분들의 그러니까 첫- 이게 고민인 거죠. 안정적인 2등을 하라라고 그렇죠. 하는 게 평론가들의 입장이고 그렇죠.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2등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난 내가 1등을 하고 대통령해야 싶어 되는데. 이건데 근데 네. 1등을 하려면 2등을 안 거치고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분들 지지율 보세요. 지금 2% 지금 4% 그 이렇게 논리로는 나오는데 지금 2등인 사람은 어쩔 거야. 그분은 그분 인생은 워낙 잘 가시는 분이니까 그분 근데 걱정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분 진짜 네. 이분이야말로 그 다음 걱정스럽습니다. 주자가 내가 봐선 길게 할 필요가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름을 올린 분인데요. 2% 지지율을 기록한 손학규 님이에요. 네. 이분은 여고괴담 졸업사진 같아. 졸업한 줄 알았는데 매년 그 있어.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몇 %예요? 어차피 네. 통상적으로 이 네. 갤럽 조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네. 2.5에서 3? 그쵸, 그쵸. 그러면 오차 범위로 치면 2%면은 어. 의미가 없는 숫자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다음에 한 번 더 대선판에 기웃거리시면 이인재 씨랑 같이 묶여서 돌아다닐 것 같아. 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그냥 그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모르시는데 이인재 그 의원도 출마했습니다. 했어요. 지금 네, 출마 선언을 출마 정론관에서 선언했어요. 정식으로 했어요.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장 최근에 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그걸 보고서는 또 고양시장님도 여전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고양시장도. 몰랐네. 그 예전에 이인재 후보가 지난 네. 대선까지만 해도 지지율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올렸던 것 같은데 사라졌어요. 네. 저는 손학규 님도 다음번에 앞으로 그 더 길을- 기웃거리시면 어. 같이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여기서 고쳐야 될 점은 그냥 없애라. 산이 나를 부르니 가시는 걸로 다시 할까요? 한번 또. 네. 톡을 해서 조용히 네. 폐차하지. 아, 조용히. 아니 근데 정치를 그만하시려면 턱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파트 사시면 돼. 편안하게. 그렇죠. 네. 네. 이분도 정말 네. 내일이 없다 보니까 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에게 비선 실세가 있다. 저는 딱 김광진 의원이 떠올랐죠. 그러네. 거기 있네. 누차 손학규가- 말하지만 비선이에요. 실세가 아니야. 김광진의 존재를 알았어. 비선이야. 알았어. 눈치챘어. 알긴 알았는데 그러니까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알긴 알았는데 실세가 아니야. 실세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니 이렇게 검증도 안 된 찌라시를 던지려면 그러니까. 뭐 그냥 누군지를 거기를 밝히던지. 얘기하지. 김광진이다. 이렇게.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맞아. 또 구설에 올라가시고 그것 때문에요. 그 이분이 그 네. 지난 대선에는 그래도 저녁이 네. 있는 삶이란 멋진 슬로건을 네, 뽑아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데 성공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본인이 굳이 본인이어야 하는 어떤 명분도 세력도 지지율도 없어요. 오죽하면 손학규의 대모험도 배신을 했어. 이건 뭐 끝난 거지. 어떻게 그럼. 배신했어요? 난 이제 네. 뭐 아주 너무 선악기 입에 정치 담겨-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예 이렇게 선언을 했어. 그 트위터가. 이분 또 정리하죠. 어떡해, 네. 이분 뭐 네. 이분은 수명이 다 한 중고차예요. 한 50만 탔어. 그냥 뭐 시원하게 폐차하시길 네. 권해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자는요? 다음 주제 다음 끝난 거 아니에요 주자는 이제? 없어요. 예. 없는데 네.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그러게. 그 없는 이름이 있네. 촛불과 그러니까요. 함께 조용히 사라진 이름이 한 명. 저 있습니다. 이분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네. 누구시죠? 박원순 서울시장님. 어. 이분은 지지율이 나오질 않았어요. 기타 13%에 포함됐어. 아 그럼 갤럽에서 아예 이름을 거명하지 그렇죠.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가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지난주까지는 나왔죠. 그렇죠. 이분이 갤럽에서 최근 30번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29번 연속 이름을 올리셨다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름이 사라지는 구름을 맛보신 거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갑자기 지지율이. 사실은 진짜 상황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네. 촛불 민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의 가장 큰 맞아요. 배후 세력은 네. 박원순 시장인 것은 진짜 진실이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지금도 집회마다 물대표랑 싸우고 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경찰 네. 차벽과 싸우고 맞아요. 광장도 안 열어주고 막 이랬을 네. 텐데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중요하네. 화장실 진짜 그거. 예, 화장실 다 열어줘. 네. 전철 버스도 늘려줘. 뭐 물대포도 끊어버려. 네. 이런 분 대통령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맞나요? 김건희 근데- 의원. 이분 대통령 근데 시켜야 되는 왜 거 여론조사에서 없어졌지? 떠먹어준 밥을 왜 못 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LG 어떻게 된 홍보실이네. 이분이 진짜 LG 홍보실이야. 이게 한국 정치계 LG예요, 그냥. 이분은. LG 오늘 자주 나오는데 어이. 광고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LG에서 좀 저희 광고 그러니까 하나 우리 뭐 해주면 LG 홍보실은 저희가- 광고를 안 하는 게 LG 아니야? 그렇네요. 저희가 직접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호 아세요? 어떻게든 알아내서. 네. 그래요. 이분은 이분 어떻게 정말 뭐 고치죠? 그 굳이 저희가 자, 그럼 이분을 이것만 언급하는 얘기합시다. 이유가- 네. 그 어쨌든 갤럽에서는 버렸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버릴 카드예요? 아니면 회생이 가능한 카드예요? 뭐 객관적으로 보면 살리기 힘들죠.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시사정비소에 그쵸. 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뭐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서 다음 혹시 차기를 노리신다면 저희한테 네. 한번 의뢰를 주세요. 예.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많은 산하 기관이 있으니까 일단 광고를 좀 저희한테 맞아. 광고를 주시고 예. 이분의 그간의 걸어온 길을 보면 분명히 심폐소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분명히 국민들은 꼭-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좋은 테마주예요. 네, 맞아요. 블루칩이긴 블루칩인데 이게 어느 타이밍들을 잘 잡지 못했던 것 같다. 네. 시민사회의 어른으로서의 모습들도. 그러니까 정치를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는 느낌은 좀 아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도 다음에 또 나오기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네. 대통령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기도 다음 네. 선거에 나오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네. 지금의 이 타이밍을 빨리 잘 좀 네. 잡으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예. 가치관이나 그런 혁신적인 정책들을 내놓은 걸 보면 정말 비전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서포트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도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다 들거든요. 잘라야죠. 피바람 불어야 돼. 피바람 불어야 돼. 잘못하면 다 없애야 돼. 아니 지금 이건 정말 이 사람은 마케팅의 실패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촛불 때 그렇게 잘해놓고 이번에 전략이라고 그러니까요. 들고 온 게 뭐냐면 해묵은 친노 청상론이에요. 아니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민주당 안에서 이제 그런 주장은 울림이 없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알아보세요. 저 안에 누군가가 이런 뭐 코치를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집토끼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 이제 그런 산토끼 잡을 거였으면 국민의당 가셨어야죠. 이제 이 산에는 그런 산토끼 남아있지 않아. 이거 맞아요. 정보 감각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분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요,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장 3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내년 재보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되는가 뭐 내부에선 고민이 많다고 해요. 네. 어찌됐든 이번에는 퇴로를 잘 추스르시고 말씀드렸듯이 저희에게 한번 의뢰를 주시면 저희 뭐 한번 잘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금 당장 뭐, 예. 뭐 이슈 정비소가 아니라 이슈 정비소 할애비가 와도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이 대상에서 네. 그 뭐 국민의 바른정당, 새누리당 아, 이런 주자는 아예 네. 없습니까? 아, 아예 순위가? 황교안 아니면 우리가 지금 후보가 순위에서 빼고 한 거예요? 범야권 주자들이었어요. 범야권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5%의 지지율, 유승민 후보가 3%의 지지율인데, 아유 그쪽 분들은 뭐 지금 뭐. 알아서 잘 뭐 하실 맞아요. 거고. 너무 다들 군소주자들이어서 거론을 하기가 그래. 자, 각 주자들의 대선 전략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문재인 오신 김에 세차나 한번 하고 가세요. 엔진오일 갈아야 된다니까. 엔진 오일 뭐 그렇죠. 뭐 엔진 오일이나 한번 가시고 예. 이재명 브레이크 쇼바 정비 필요합니다. 예. 정비. 안정감이 안철-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안철수 시원하게 폐차하세요. 안녕.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말 못 하십니까? 안철수. 시원하게 한마디 하세요. 안철수, 어떡할까요? 자, 다음 안희정. 안희정. 나가서 모의주행 한 3바퀴 돌고 오시고요. 네. 손학규, 시원하게 폐차하세요. 패치하세요. 네. 예. 하세요. 손학규 폐차. 아, 패치하세요. 하는데 안철수는 어떡할까요? 왜 자. 이야기를 안 하세요? 선학교 패치하세요. 예. 안철수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차기를 노리신다면 시사정비소에 정비를 맡겨주세요. 예, 좀 이해를 못하실까? 시사정부세 광고를 맡겨주세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